제 얼굴은 몰라도 아마 이름도 뭐죠? 닉네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나온 것은 그동안 그 카페에 보시면, 제가 10원짜리 팁 그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 제목을 보시면, 오늘의 부제는 삽질 이야기입니다. 아마 네트워크 인지니어들이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삽질 환경에서 그동안 제가 삽질하는 것 중에서 베스트 삽질만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일부분은 공감을 하시고 공감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거고. 자, 보시면, 이걸 한 전에 제가 그 전 시간에 여기 뒤에서 앉아가지고 잠깐 들고 있었는데,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전 시간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차세대 마감액입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못했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그 선보러 가면 그 선보러 아가씨한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너무 좀 힘들게 지켜보신 것 같아서 약간 별로 웃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고요. 급하게 지금 여기 올라가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약간 좀 이게 학습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딱 보셨다면, 아마 카페에 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그런 공부를 해야지, 아니면 그런 열심히 해야지, 뭔가 좀 학구적으로 뭘 해야지, 그런 마인드는 일단 내려놓으세요. 지금까지 제 강의 전까지 다 갖고 계셨으니까 일단 내려놓으시고, 이걸 쭉 보시다가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필드에서 비스무리한 경험이 있으면 옛날에 저런한 친구가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 그것만 생각나면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 제로의 10번째 팁 칼럼 게시판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부터 해서 여기 나온 내용은 대략적으로만 나왔고요. 상세한 내용은 곧게 게시판에 나와 있으니까 옛날에 저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카페 게시판에 있다 그랬지, 거기 가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접어두시고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알지만 임산부나 심장이 약하신 분한테는 당연히 공부하는 거리고, 그 다음에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그냥 썼습니다. 자, 무형식이죠. 보시면 그다음 이미지나 그런 거 불렀습니다. 얼굴로 치면,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는 생얼 정도? 그렇게 제가 그렇게 미용이나 그런 쪽 강한 게 아니라 보면 디자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글씨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은 색깔을 틀리게 말하죠. 최소 지식의 원칙. 보통 지식은 많아야 되는데요. 절대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이거 보시다 보면 이게 왜 그렇지?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최소 지식의 원칙, 빨간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쪽을 템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말씀드렸던 우리가 항상 기대했던, 자, 오늘의 삽질의 진수라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동안 생활하면서 잡다한 팁들을 모아봤고요.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름 멘토링이라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급하게 급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없는 건데요. 요 그림이 이게 요 PDF 파일에다가 요 그림을 넣을까 하다가 저도 저작권 했을 것 같아가지고 안 났는데요. 보시면 삽질하고 있죠. 보시면 요게 얘기를 하죠. 야, 그딴 거 그만하고 너 몇 년 삽질하냐?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게? 내가 아무것도 못 쌓고 있는 동안 내 꿈들은 그렇게 커지고 그만 같다. 되게 좋은 말 같죠? 그냥 삽질인데. 이렇게 한번 하십니다. 자, 오늘 삽질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내고. 자, 우리 생활에서 내고는 항상 하시죠. 연봉 활동도 내고를 하시죠. 연봉, 야, 연봉이 뭐,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데 사인만 해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찌됐건 내고를 한 거죠. 네. 맞잖아요. 내고라는 게 갔다 왔잖아요. 사인해라? 네. 그래, 내고 끝났죠. 자, 우리 생활 내고가 중요한데, 이 내고에 대한, 장비도 내고가 있습니다. 그 내고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5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벙커가 아니라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예서 말해서 시장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제로 특별시가 나오는데 서울시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요즘 시장님이나 뭐 보면 대부분 다 트위터를 이용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시장님 트위터가 참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인데 시장님 트위터가 시청자 사면 안 열려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사례는 자, 스티븐이라고 치면 스티븐이 안 뜨고 네이버가 뜨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주차했다가 스티븐.com이라고 딱 치면 스티븐이 떠야 되는데 네이버가 뜹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USA 투자장비 요즘 아시죠? 요즘 뭐 비업무용 사이트, 뭐 도박, 증권, 마약 그런 사이트들은 뭐 들어가게 막 쓰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그런 사이트에서 약간 뻥카라고 하서 좀 그런데 아무튼 왜 읽어보시면 왜 뻥카라고 하나 그거 아마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되다 말대한 사례. 이게 5번이 진짜 삽질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삽질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면, 혹시 제가 지금 세 번째 발표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내용에 보면, 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부분을 저 혼자 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하는 부분은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마이크를 받으시는 분은 그 대화하는 부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잠시 후에 그건 나가고요. 자, 장애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첫 번째 기존에 백분 스위치하고 3500 스위치 아시죠? 100MHz 스위치. 이 스위치를 2960 스위치를 바꿨습니다. 이 2960 스위치를 바꿨는데 바꾼 다음에 광쪽 링크가 안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백본 스위치도 정상, 광 케이블도 정상, 지빅도 정상. 스위치도 당연히 새거 정상이에요. 잘 쓰던 거. 근데 업링크가 안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보안 장비입니다. 백본 장비가 있고 백본 스위치가 있고 라우터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방화벽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방화벽을 교체했는데 역시 이것도 광링크인데 안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백본 스위치, 라우터, 광 케이블, 여기 지빅, 방화벽 전부 다 정상입니다. 근데 안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아까하고 좀 비슷한데요. 구형 스위치, 3500 스위치를 2960 스위치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3500 같은 경우는 100메가 스위치고요. 2960 같은 경우는 기가 스위치입니다. 10백 초에 기가 스위치인데요. 근데 바꾼 다음에 제로 PC하고 스팀 PC하고는 정상인데 떡가림 PC만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와, 쩌다떴더니 안 들어왔으니까. 자, 이분만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처음에는 하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케이블도 또 똑같고 그 전에 모든 게 정상이고 똑같이 썼는데 스위치만 바꿨는데 얘만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나오겠습니다. 앞에 광링크 문제 있죠. 1번, 2번 같은 사례 1, 2 같은 경우는 스피드하고 클래스 네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이 여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증인은 없겠지만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항상 그런 말 합니다. 광 기가 링크에 문제가 있으면 장비나 이런 물리적인 문제가 없으면 99% 이상이 내구 문제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그제말 주권조사 수천 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다 외울 겁니다. 아마 저희 회사 직원들이 여기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면 믿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다 내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본 스위치에서 들어가서 스피드도 내고 이게 뭐 시스코 기준입니다.
스피드 노내고, 광기가 같은 이거고요. 이게 지금 어울림 방화벽 화면인데요. 지금 디폴트가 오토 내고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0T로 바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기가에서 내고가, 그러니까 링크가 안 들어간 문제는 거의 제 경험상 99% 이상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장비들,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나 설치를 할 때 디플렉스 스피드 권고하는 오토가 아닙니다. 오토가 아니라 1000풀 또는 그 스위치 같은 경우 노내고 이게 권고합니다. 오토로 했을 경우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안 될 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4.3번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교체를 한 다음에 일부 PC에서만 인터넷이 안 되는 문제. 자, 아까 안 되는 문제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예, 아시죠? 네. 우리 저기서 가장 안 돼. 예, 가장 술을 잘 드시는 떡다리님이시라 아닌 거죠. 자, 보시면 속도가 10메가, 100메가, 1기가 스피드가 올라갈수록 회선 품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약 10여 년 전에 모 연구소에서 거리가 약 150m, 제가 줄자로는 안 잡았습니다. 약입니다. 약 150m 떨어지는 곳에서 랜케이블을 연결했었는데 10메가짜리 항공 같은 경우는 잘 썼어요. 근데 이거를 100메가 스위치로 바꾸니까 링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물론 UDP 권고하는 100m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차이가 우리가 10메가, 100메가 할 때는 등산표하고 녹색입니다.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색깔없어서 그러는데 1번, 2번, 3번, 6번. 자, 100메가 할 때는 이렇게 1, 2, 3, 6번을 사용을 하고요. 기가인 경우는 네 쌍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청색이나 갈색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 10메가, 100메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죠. 근데 기가 같은 경우는 동작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서 스위치가 100메가 스위치일 때는 정상적으로 잘 되다가 기가일 때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청색이나 갈색 쪽에 케이블 쪽이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잭을 찍을 때 우리가 1, 2, 3, 6번 등색 페어, 녹색 페어만 알려가지고 잘 찍고 청색이나 갈색은 대충 찍고 그럴 수도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4, 5, 7, 8번은 우리가 저거 인라인 파워 쓸 때 무선랜 AP나 아니면 전화기 같은 경우 전화 인라인 파워 공급할 때 4, 5, 7, 8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주의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나온 말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궁금하신 분은 자, 여기 문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스피드하고 내고가 문제가 있을 때 스피드는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잘 받아오는데 디플렉스 쪽에 충돌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10메가일 때입니다. 이게 100메가일 때, 이게 100메가일 때 이거 펄스 나온 모양하고요. 이게 10메가일 때 펄스 모양입니다. 요게 제가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고 위킹가 들어가니까 이런 펄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절대 깊게 들어가지 마시라고. 자, 실제로 보시면 이게 자, 옵션별 이론상입니다. 자, 실제가 아닙니다. 이론상. 이론상 오토예요, 오토. 한쪽이 오토이고, 자, 상대방이 10메가, 100메가, 기가하프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풀일 때만 문제가 있어요. 10메가 풀 디플렉스. 자, 풀일 때 디플렉스 컴플리트 한다는 얘기는 얘는 그러니까 10메가 풀일 때 오토된 것은 10메가 하프로 동작한다는 얘기죠. 얘는 마찬가지로 100메가 하프로. 하프하면 풀이겠죠. 자, 여기 보면 이론상입니다. 자, 오토하고 상대방이 풀 디플렉스로 이렇게 연결된 경우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오토하고 풀이면, 이게 자동이니까 오토가 풀로 동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들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오토 풀인 경우에는 어차피 풀은 수동이니까 오토가 하프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오토는 내고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아까처럼 연봉 협상을 할 때, 야, 그냥 자네가 똑같지? 예. 어찌됐건 그것도 내고지만, 자, 오토는 내고 한다는 얘기지만, 자, 풀 디플렉스는 뭐예요? 내고가 아니죠. 내고가 아니고 풀 디플렉스는 스태틱이죠.
내고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오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풀인지 하프인지 모르죠. 말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야, 연봉은 장난거로 하자 했는데 앞에서 오케이를 하든지 아니면 뭐 너무 적게 올려주세요. 아니면 그런 말 하든지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말한 연봉에 불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죠. 말을 해야지 알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OS가 윈고가 새로 나오면 하이 호환성이라고 해가지고 도스 호환이 되게 그렇게 한다는 게 있었죠. 최초의 이더넷을 보면 최초 이더넷이 10메가 하프입니다. 하프가 나오고 그 위에 풀이 나옵니다. 즉 상대방이 고급을 지원하는지 저급을 지원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쪽이라 자, 뭐 제가 찐 나가서 뭐 특별하게 제가 오해를 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이신인데 딱 보기에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본인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영어도 잘해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사이인데 딱 처음에 말할 때 한국말로 하겠죠. 왜냐하면 근본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하이만산 얘기를 제가 일부러 어렵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풀인지 하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이 낮은 거 하이원성을 개념을 두고서 여기 보면 그래서 얘가 10메가 풀일 때 오토는 풀로 동작을 안 하고 하프로 동작을 합니다. 얘는 10메가 풀, 얘는 10메가 하프니까 드플레스 충돌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오토를 했을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쪽 다 100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이게 가끔 보면 오토를 했는데 100메가 하프 동작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잘 여기에 안 오신 분한테 요걸 설명을 드리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별로 아는 엔지니어가 많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알고 보면 하이원성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만들었다 이론상. 근데 뭐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방금 전까지는 제가 이론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상 그렇고요. 그럼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PC를 놓고선요 3524 스위치 2950, 2960, 6500 그 다음에 2960 뭐 제 주변에 있는 스위치를 종류별로 하나씩 싹 모아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자 이제 100풀이고 오토면 이론상 얘가 100하프가 돼야 되잖아요. 100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었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보시면 여기서 보면 그렇고 얘만 3524하고 250 스위치하고 연결했을 때만 디플레스 미스매치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정성으로 나와요. 자, 이러한 경우고요. 자, 두 번째 경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화를 하는 경우입니다. 제 강의에 가장 적절하신 평가. 자, 보시면 두 분이서 하나씩 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방화벽 담당하시는 분 좀 바꿔주세요. 자, 보통 보면 그 개발자는 뭐가 안 되면 항상 뭐 방화벽 찾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화벽은 알거든요. 실제로 보면 방화벽에서 찾는다는 경우보다는 뭐 IP에서 찾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음. 전대요 말씀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제로 시장님 트위터 관련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증상이 어떤데요? 시청 외부에서는 잘 뜨는데요. 시청 내부에서 잘 안 떠요. 헐. 그거 어떻게 되죠? 딱딱딱.0ctco.kr sns 보스 트위터 JSP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내용 많으니까 대화령 나올 때마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 그 다음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보안 장비에서 막힌 것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얘기를 합니다. 진짜 증상 그지 같네. 어떻게 접속되고 안 잠시도 안 되고. 우씨 네트워크로도 아니고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것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어라? 사설 배드 리퀘스트는 인원 좀 수상한데? 보통 404 파일 아카운트 같은 데 내려갔는데? 자, 보시면, 자, 페이지가 없으면 보통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404 파일라 파운 그런 식으로 많이 뜹니다. 근데, 자, 여기 참 가끔, 여기서 철사 상어가 뭔지 아시죠? 가끔 보면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와이어 샤크입니다. 자, 와이어 샤크에서 이게 지금 해당 내용 캡쳐서 본 건데요. 자, 400 배드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캡처를 해본 이상하다고 해서 이거의 내용을 보니까 자, X 레이트 리밋 리메인 0, 즉 레이트 리밋이 남은 게 0개고 X 레이트 리밋 150개. 실제로 내용은 몰라도 이게 원래 150개가 한 개인데 남은 게 딴 개다. 대충 찍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트위터 정책이 아니고 이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 그 트위터 쪽 정책입니다. 그 트위터 쪽 API가 있는데 API에서 그 글을 가져오거나 할 때 개발자들은 트위터 API를 이렇게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시간당 로그인 350회, 로그아웃 150회. 자, 150회 여기 있죠.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등록하면 시간당 리스트 2만 번. 아마 제가 생각하는 화이트리스트는 돈을 내면 더 많이 저거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트위터 보이센터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제 15년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장에서 15년 경험에서 가장 삽질을 많이 한 거 베스트 5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보시면 그 케이블 TV나 그런 거 보면 그 나오잖아요. 지금은 뭐를 시청하시고 계신 중입니다. 그거를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썰렁하십니다. 자, 그 트위터 보이센터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이렇게 있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상은 외부에서는 그 제로 시장님 트위터가 잘 보입니다. 근데 제로 시청인데 제로 시청님 트위터 페이지가 외부에서 잘 보이는데 제로 시청 내부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청 내부에서는 있으니까 제로 시장님 비서실 그리고 뭐 홍보실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성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제로 시장 홈페이지에서 제로 시장님 트위터 글 보겠다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보스트 트위터.jsp 요게 가게 되는데, 자, 요걸 가면 요걸 이용을 하면, 그래서 제로시장님 트위터 페이지 보여주세요 요청을 하면 여기서 이제 트위터 서버에서 제로시장님 홈페이지에서 또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트위터로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안 되는 사용자입니다. 시청 내부에 있는 사용자입니다. 근데 트위터 서버에서 사용자한테 자, IP 하나에서 1시간 동안 150번 이상 요청했으니까 네이티브로 바꿔줍니다. 요 얘기가 아까 와이 캡처한 겁니다. 400 배드 리퀘스트 자, 엑스리메인 목에 나온 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외부에서는 잘 되고 제로 시청에서만 문제가 발생을 할까?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의 광고사는 사설 I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설 IP 사용하고 있고 밖으로 나갈 때는 나트 IP를 사용하는데요. 나트 IP가 보통 뭐 한 개나 두 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로 시청에서 있는 모든 사용자들은 전부 다 동일한 IP 아니면 두 개 IP를 나눠서 흔히 말하는 뿜빠에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1시간당 150개 내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제로 시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고 외부 사용자들은 어차피 상관이 없죠. IP가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용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리를 해서 개발자들한테 알려졌습니다. 유료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그전에는 그러니까 주소 요청을 하면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홈페이지에서 일부적으로 1분에 한 번씩 시장님 트위터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보여주는 방식. 자, 1분에 한 번씩이니까 뭐 150번 충분하죠. 60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돈 내고 할 수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엔지니어들은 돈을 안 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기다린 분이 또 나왔습니다.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전산수 이재로입니다.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되시죠? 인터넷 주소창에 스티븐 홈페이지 주소를 치면 스티븐 홈페이지가 안 뜨고 자꾸 네이버가 떠요. 이상한데요. 제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그 시작 페이지가 네이버로 되어 있고요. 익스플로러를 딱 실행한 다음에 그 스티븐 주소창에다 스티븐을 딱 치면 그 전 주소 가는 걸 보고 그냥 네이버가 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이거 좀 이상한 게 있군요. 스티븐 치고 그 전에 있던 홈페이지로 가는 증상입니다. 혹시 주변에 다른 분도 그러신가요? 옆자리는 잘 뜨던데 제 것만 그런 것 같아요. 흑흑. 이거 바이러스인가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연구소 같은 경우는 나타 IP가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한 개만 차단이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제로연구소입니다. 홈페이지에 제 접속권 때문에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증상이 어떠신가요? 저희 나타 IP 4개 중에 한 개가 차단된 것 같습니다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IP가 18.18.18.18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라우터와 방화벽에서는 차단된 게 없습니다. 그럼 방화벽 말고 보안 장비 또 있습니까? 네, IPS 웹방화벽, 디도스 등이 있습니다. 이건 보안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여기 제로연구소 전사실입니다. 여차저차해서 거시기 합니다. 아, 네, 잠시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적뒤적. 저희 보안 장비에서는 차단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서버 담당자님하고 통화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로연구소 서버 담당자님이시죠? 그런 것은 보안 쪽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고 가서 그분들하고 통화하고 온 일입니다. 아, 그런가요? 혹시 빨간 봉이 같은 서버 보안 제품 사용하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그럼 혹시 TCP 어퍼 같은 IP 차단되는 확인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뚝딱뚝딱. 확인해보니 없습니다. 서버 문제가 아닌 듯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생각나는 것 있으면 다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힘드시죠? 조금만 더. 안녕하세요. 스티븐 서버 담당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홈페이지 PHP 소스에 IP 차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계시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 방화벽 도입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IP 차단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PHP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연락 감사합니다. 두 분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짧은 건 지가하고 긴 건 우리 시키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요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PHP 소스입니다. PHP 소스에 보면 자, deny IP 해가지고 18, 18, 18 있죠. 아까 이게 18, 18이 아까 그 관공서 IP라고 했죠. 그 다음에 10.10. B클래스 UIP가 deny IP 목록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IP가 이게 우리가 접속할 때 받아온 UIP입니다. 그래서 UIP가 같으면 히스토리 고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전 페이지로 가라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UIP 리스트에 있으면 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여러 명 거쳤죠. 이게 지금 짧은 내용이지만 제일 처음에 네트워크 담당자, 보안 담당자, 서버 담당자 여러 명 걸쳐서 이렇게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 만약에 이 개발자가 요게 이렇게 차단되었습니다. 개발자로 문의하세요. 요 한 줄만 이렇게 넣어놨으면 이렇게 삽질을 많이 안 했을 것 같겠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증상은 어떤 IP는 잘 되고 어떤 IP는 그쪽이 잘 안 되는 증상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전 페이지에 가는 증상이고요. 원인은 그 PHP 소스에서 보면 방화벽 나트 IP 우리 쪽이죠. 연구소 쪽 나트 IP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차단되었는데 그 차단된 IP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전 페이지를 가는 그런 걸로 걸려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확인하는 과정, 두 분이 대화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자, 라우터하고 방화벽 AC를 살펴봤고요. 보안 장비들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서버 보안. 아까 제가 빨간 포항이라고 하셨죠? 그 CQOS 중에 레드아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와의 그냥을 제가 그냥 빨간 부엉이라고 부른 거기 때문에 먼저 CQ에서 확인해봤고 그 서버에 있는 서버 방화벽 TCP 레퍼를 확인해봤고 마지막에 PHP 소스를 확인했습니다. 자, 엄청난 삽질이었죠. 거의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의 모든 장비를 다 삽질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 아니 왜 굳이 이게 굳이 아니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PHP에다가 IP 제어를 걸어놔야 되느냐 그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러한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페이지가 있는데 그 관리자 페이지가 있어요. 관리자 뭐 보안공고는 아시겠지만 관리자 페이지는 그 해당 관리자만 접속할 수 있게 IP 제한을 걸어놔라. 그게 보안 공고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계약서하고도 다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버추얼 호스팅을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도메인을 쓰는 이런 경우도 있고. 자, 결론은 자, 개발자가 손 하나 까딱하면 무수한 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명한 개발자는 요 분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보세요? 이게죠? 오파살리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됩니다. 익스플로러 창을 뭐라고 나오나요?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유해 차단에서 막힌 게 아닙니다. 다른 보안 장비에서 살펴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다른 보안장비 다 확인해봤는데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유해에서 막히면 차단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고 나오면 유해에서 막힌 게 아닙니다. 절대로 never die. 크크. 네, 알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통 그 USB 차단 시스템을 많은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대략적으로 구성들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백본 스위치가 있고요. 저기 방화벽이 있고 방화벽 FF를 위한 L4 스위치가 있으면 여기서 미러링을 떠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US 사이트에다 접속하려고 하면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당신이 접속한 사이트는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보통 US 차단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찾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쉬우면 제가 말씀드린 그 삽질 내용이 안 들어가겠죠. 자, 여기도 자, 찰서상어, 이제 아시죠? 와이어샤크라는 거.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와이어샤크 메뉴 중에 팔로우 TCP 스트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면 그 TCP 스트림을 전체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레임 세트해가지고 블럭.html. 자, 이거 뭐냐면 USAID 차단 시스템에 있는 블럭 페이지 주소입니다. 이게 좀 제가 그 대비이기 때문에 제가 주소를 말할 거예요. 블럭하는 페이지, 이 화면이 블럭.html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 대회에서 보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온다 그랬죠?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이 소스를 살펴보면 자, 이게 프레임셋 태그가 있는데요. 자, 프레임셋 태그는 만약에 프레임셋 로우 10% 90%가 되어 있으면 이 화면에서 위에 프레임을 10% 밑에 프레임을 90%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프레임셋 로우는 0 별표죠. 즉 위에 USIS 차단 메시지가 들어가는 위에는 0이고요. 아래에는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USIS 차단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0%니까 USIS 차단 메시지가 안 보이겠죠? 자, 2번, 지금 5번이 특정 홈페이지가 열리다 말다 하는 얘기인데, 이건 진짜, 제가 혹시 그런 말 하거든요. 이제 문제가 있으면, 자, 일단은 와이어샤크 캡처를 해봐라. 일단 해봐라. 해보고서, 캡처하면 와이어샤크 패킷이 아마 몇백 개 있을 거예요. 몇백 개, 하나씩. 어차피 지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넘어갔겠죠? 그러면 캡처를 해보고선, 캡처 파일이 아마 몇백 개 정도 되겠죠. 몇백 개나 하면 잘 몇천 개 되겠죠. 하나씩 보다 보면 그냥 이건 좀 이상한데라 하고 들은 게 있어요. 어느 날. 그러면 그렇게 보면 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앞에까지는 그런 경우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철사상어 신공 이걸 해봐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포트가 열렸나 안 열렸나 확인하는 방법 중에 텔레 메뉴 아시죠? 텔레 탄 다음에 주소 하나에 80하면 이렇게 확인하는 거 아시죠? 근데 도메인으로 80하면 안 되고 자, 접속이 안 되셔서 IP로 80하면 됩니다. 그리고 룩아웃을 해봤는데
룩업이 되다 말다예요. 그래서 룩업 테스트를 할 때 해외 도메인 있죠. 해외 도메인 뭐 제가 외우고 있는 그 DNS 서버가 두 개가 있는데요. KT 거 아시죠? 168점, 126.63.1 그리고 구글 DNS 8888 아시죠? 두 개부터 오답니다. 자, 구글 DNS나 아니면 이런 DNS를 해봤는데 해외는 전혀 룩업이 안 되더라고요. 국내 걸로 해봤는데 룩업이 되다 말다예요. 아, 이거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해외 걸로 하니까 룩업이 전혀 안 되고 국내 걸로 하니까 룩업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건 KT DNS고요. 이건 하나로 DNS입니다. 하나로 DNS 해보면 안 되다가 되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가니까 희한하게 이번에는 잘 되던 국내 PC에서 국내 DNS 도메인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고 오셨죠? 원인이 뭐였을까요? 이게 참 이렇게 대형한데 원인은 그 이틀 전에 도메인 기업이 발견됐습니다. 너무 진짜 삽질을 했지만 너무 허무한 삽질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걸 베스트 삽질로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잡동사니 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나오는 것 중에서 팁을 써보신 분들 한번 엑스는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이제 자, 로고 설정 뿌리 뽑기입니다. 자, 뿌리를 뽑는 거니까 뭔가 끝장을 보겠죠. 그 로고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아마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자, 로고 설정을 한번 뿌리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로고 설정을 할 때 로깅 트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7까지 해서 이거는 자 시버티가 중요도라는 개념입니다. 중요도에서 자 시버티 레벨 0이면 에머전시 가장 중요한 거 7이면 디버깅. 자 위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고 밑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낮습니다. 보통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가 있으면 그 관리자 PC에다가 시스로고를 보통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PC에다가 시스로고 데모를 띄워놓고선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야지 제가 수시로 시스로고 들어온 걸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로그인데 장비가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대인데 로그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내 PC로 로그가 오면 묻히죠. 그래서 그러면 등급을 정해서 이렇게 등급이 크리티컬 이상인 것만 들어오게 해라. 그러면 로깅 트랩 크리티컬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가 메시지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게 지금 이게 엘포 스위치에서 들어온 그 로그인데요. 자, 유저 원 했으면 이게 모르잖아요. 이거 원은 워닝이죠. 아까 요 시버티 레벨에서 말한 워닝이라는 얘기고 유저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라우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옛날 유니스 방식을 좀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라우터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추정을 해보면 옛날에 그 시스코에서 라우터를 처음에 만든 게 이게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시스코 제일 처음에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할아버지 이름이 존 챔버스가 만든 할아버지 맞나요? 아무튼 제일 처음에 만드신 분이 자기 와이프하고 애인이죠. 애인하고 통신하는데 기존에 그 유니스 서버 가지고 통신하고 하는데 불편해서 큰일나 확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라우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라우터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네트워크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있었고 그 네트워크는 일반 대부분 다 그때는 윈도우가 안 나왔죠.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다 유닉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유닉스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늘렸습니다. 자, 유닉스를 잘 살펴보시면 립 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립 아시죠? 라우팅 프로토콜 립이요. 유닉스에 라우팅 프로토콜 립 대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옛날에 라우터가 나오기 전에는 유닉스에서 립 대문을 들어가지고 립이라는 라우팅 프로토콜 돌렸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립 아시죠? 그 포카운트 16제한 있고 그런 거.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개념도 다 유닉스하고 공통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거고요. 라우터도. 자, 로컬 제로 원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양호 서버를 했는데 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로컬 1, 로컬 2 정해가지고 로컬 1은 요 서버, 로컬 2는 요 서버, 로컬 3는 요 서버. 제가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중요한 서버는 뭐 로컬 1, 그 다음 중요에 따라서 로컬 2, 3 하면 중요한 서버에 지금 원인이 발생했구나. 이거 보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써먹으려고 있는 겁니다. 그 파실리티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히스로그를 구축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프리웨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려고 하긴 뭐고 그냥 제가 이걸 쓰거든요. 쓰는데 그냥 프리웨어인데 쓸만하더라고요. 자, 히스로그 3컴에서 옛날 3컴이죠. 히스로그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파일별로 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P별로 뭐 1.1.1.로그, 2.1.1.로그 이렇게 장비별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조언하고요. 자,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라우터에 컴피가 들어갈 때 들어간 내용을 보면 우리가 히스로그를 구축을 하고 뭐 보낼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NTP입니다. 라우터 시계는 안 맞죠. 안 맞기 때문에 라우터 시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NTP 서버를 설정을 할 때 우리나라 NTP 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가끔 NTP 서버가 죽는 거지 NTP 서버가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전 세계 공개 NTP 서버 목록이 있습니다. 이 주소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에서 공개를 할 수 있는 NTP 서버가 나오고요. 컨피그는 여기 있는 서버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서버 보면 0.풀.ntp.org 이거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도메인을 쓰면 이게 네임 서버를 일단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동됩니다. 그 다음에 클럭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표준시보다 9시간 빠르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9시간 해주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명령어에서 show NTP associate를 치면 이제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별표가 마스터 싱크입니다. 실제로 시간을 잘 받아오고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별표가 붙습니다. 별표가 붙으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NTP 스태티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클럭이 동기화됐고 스트라텀 3이고 레퍼런스는 이거다. 자, 스트라텀 3도에 대해서도 뒤에 나옵니다. 자, 스트라텀 1, 2, 3가 있는데 원래 스트라텀 제로가 원자식입니다. 원자식이. 세슘이나 루비듐 원자식인데 뭐 원자식에서 서버에 직접 네트워크로 연결된 게 아니라 저 시리얼 케이블 같은 경우를 기능했습니다. 이게 원자식에 다이렉트로 붙은 서버 이게 스타트럼 1이고요. 여기서 받아온 게 2, 여기서 받아온 게 3입니다. 자, 얘가 스타트럼 3니까 여기 이쯤 위치에 가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세계 표준 NTP가 세계 표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기준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세계 표준시 기준으로 전달됩니다. 세계 표준시 UTC라고 하고 GMT라고 하는데요. GMT가 왜 GMT냐면 GMT가 G가 영국에 보면 그레이지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레이지 천문대 표준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옛날에 보면 독도는 우리 땅에 보시면 동경 132, 북위 37, 평균기온 11도, 강수정원 500, 독도는 우리 땅. 우리가 132도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동경하고 표준시대에서 동경은 135도를 표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경도 영도 기준이 영국에 있는 그레이지 천문대입니다. 여기 천문대 기준에서 경도 영도에서 15도씩 갈 때마다 1시간씩 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경하고 똑같이 135도를 표준시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135도를 이제 15도 하면 이제 9죠. 그래서 세계 표준시에서 플러스 9. 아까 클럭 타임존 플러스 9를 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플러스 9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표준시가 똑같습니다. 이게 윈도우 7인데요. 윈도우 7에 보시면 자가 표시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UTC 세계 표준시입니다. 세계 표준시 플러스 9시간 서울. 옛날에 XP에서는 서울 동경 표준시 그렇게 아마 표시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그 인터넷 시간을 보시면 이 컴퓨터가 윈도우 타임 서버와 동기되어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설정을 뭐냐면 여기 타임 서버. 자, 이게 윈도우 7 화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메시지를 이제 동기화하는 건데요. 자, 라우터에서 시간을 똑바로 알려줬어요. NTP를 해가지고 시간을 똑바로 알려줬는데, 자, 라우터가 나한테 로그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그 시간이
지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 보내줘야지 그냥 틀린 시간으로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우터가 이제 NTP를 똑바로 알게 된 그 시간하고 로그메시 시간하고 동기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를 찍는데 시간 찍는데 월, 일, 시간,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 시간을 찍고 자기 라우터 시간 기준으로 해서 찍어라. 그리고 로깅 1.1.1 이거는 히스로그 서버 설치되어 있는 JPC입니다. 자, 제가 아까 JPC에 쓰리콤 대문 그 히스로그 서버도 띄워놨다. JPC IP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텔넷이나 SNMP 접근 ACL 접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액세스 클래스 어드민, 이게 어드민은 ACL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 타임 로그아웃, 5분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되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관리자 IP 1.1, 보통 이거 두 개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두 개 말고 이게 deny any, 어차피 deny any는 들어가 있지만 deny any 로그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누가 불법적으로 텔넷에 접근했을 경우 로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IP 로그에서 ACL 어드민, 즉 불법적으로 텔넷에 시도했다. 그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존에는 아마 이 두 개만 쓰는 분이 많으신데 이 한 줄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SNMP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NMP도 자 커뮤니티 스트링이 0 만세, 그다음에 리드 온리, 그다음에 NMS, 그 NMS는 이게 NMS 서버의 IP 이렇게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deny any log 그러면 이제 로그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 컴퓨터를 구간을 킬 때 보면 없다는 로그가 남죠. 자, 스위치의 히스로그 설정을 JPC로 해야 했죠. JPC는 장비 수십 대가 히스로그가 JPC로 오게 되어 있죠. 아침마다 워크 스위치에서 없다는 로그가 오면 제 히스로그 쪽에 들어오는 메시지는 엄청나게 많겠죠. 결국 이렇게 많다 보면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묻히게 되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스위치에 들어가서 엄니크를 제외한 포트요. PC가 관련된 포트는 로그를 보내지 말아라. 그 설정입니다. 그래서 렌즈 명령 아시죠? 한꺼번에 뭐 48개 들어가서 48번 명령어를 하면 안 좋으니까 렌즈 명령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로그를 보내지 마라. 그 PC에 관련된 포트는. 자, 그리고 엄니크가 엄니크는 기가 1의 1 이거는 안 하시면 되죠. 그러면 엄니크가 죽었을 때만 히스로그가 오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아까 뿌리 뽑기라고 했죠. 그리고 엔지니어 바닥부터 천장까지라고 했죠. 이건 진짜 써먹을 데 없는 건데요. 자, 히스로그를 보낼 때 IP를 변조해서 뻥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없지만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면 보낼 때마다 시퀀스 넘버를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넘버를 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안 써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요게 백본 스위치를 이중화할 때 방법이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거 브로드캐스트 스톰일 겁니다. 다른 장애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하다 보면 허브 잘못 구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일반적인 경우는 그러니까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STP가 이네이블 되기 때문에 이런 워크 스위치에서 누가 사용자가 케이블을 위치 꽂아도 여기가 블러킹이 돼가지고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근데 자, 보통 허브 쓰는 사용자들은 잘 모르죠. 그 실과에 그 사무실에 가보면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이거 허브가 여기 회의실인데요. 허브가 여기 있고 케이블이 회의실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허브로 돌아가더라고요. 나중에 케이블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장애가 나타나서 가보니까 그런 장애더라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루프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 얘가 죽고요. 그 다음에 위에 얘가 죽고 그 위에 얘가 죽습니다. 자, 브로드캐스팅 스톰 어디까지 갈까요? 같은 브레인까지 되겠죠. 얘는 같은 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백본 스위치까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루프가 아닌 경우에 브로드캐스팅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이게 루프가 아닌데 브로드캐스팅이 발생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 중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브로드캐스팅이 발생을 해서 이게 또 루프가 있구나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루프가 아니고요. 이게 IP 관리 에이전트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IP 스캔, IP 플러스 그런 거 많이 쓰시죠.
RP가 레전드가 있는데, 이게 버전이 옛날 버전인데, 그 윈도우 7용이 안 나오고 XP용이 있던데, 그걸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안 한 그 경우인데요. 유럽자가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관 좌측에 있는 L3 스위치에서 발송을 했고, 살펴보니까 보통 루프가 발생한 그 스위치에서, L3 스위치에서 CPU 사용량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게 ARP 인풋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ARP 패킷이 많기 때문에 이게 루프 돌면서 가장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건 그동안의 그 동물적인 경험으로 보면 얘는 분명히 루프인데, 자, 얘도 보시면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이것도 분명히 브로드캐스트 2인데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IP 관리 에이전트 있죠. 그거하고 윈도우 7 충돌을 했는데요. GARP죠, GARP. 자, 보시면 전부 다 GARP입니다. GARP 패킷이 보시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브로드캐스트 스톰 같은 경우는 패킷을 캡처를 해보면 진짜 5만 가지 잡다한 패킷이 많습니다. 근데 얘는 5만 가지 잡다한 게 아니라 얘가 딱 2개입니다. 얘 딱 2개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 거 이상하다 했었는데, 또 이걸 보시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발송을 했었고,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뒤에 나온 내용은 아마 읽어보시면 아마 다 아실 내용 같아서 제가 시간이 되는 관계로 이만 드리겠고요.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그 디프리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